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성장이 될 수 있는 애플을 제쳐서 시총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와 테슬라의 경쟁이 쉽지는 않은 거지. 현재 자동차 시장 상황이랑 미래 방향이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기 전에는 보통 글로벌하게 1년에 차량 판매 대수가 약 9,000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됐어. 그래서 전체 자동차 산업의 캐파가 3,000조 내지 5,000조 정도 되었는데, 근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판매라든지 자동차 섹터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었어. 자동차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더군다나 글로벌하게 정부 차원에서 탄소 제로 배출 정책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커감에 따라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융합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 산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술과 복합이 돼서 모빌리티 시장으로서 자동차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본지가 있는 상황이야. 10년 후에는 도로 차량의 몇 프로 정도가 전기차일 것 같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점점 커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작년 같은 경우 한 20% 정도 됐다고 그래.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에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아까 알기로는 6 내지 8% 정도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 2035년이라든지 나라별로 탄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앞으로 한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지금 글로벌하게 전기차 시장이 점유율이 8%에서 10% 정도 되지만, 이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한 50%까지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리포트나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이 되니까 2030년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될 것 같아.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로 UAM이 도입된다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단순히 자동차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으로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캐파가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산업이 많이 추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차량 성차 공유 플랫폼이 발전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나 리프트, 중국은 디디 추싱, 동남아의 그랩 같은 그런 스마트 플랫폼 공유 차량 많이 발전이 됐고, 자동차 시장은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라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각 가정에 우리가 주문한 제품을 배달을 하는 것도 결국은 차량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달을 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빌리티와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배달을 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라스트 딜리버리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직접 문 앞에 가서 배달을 해주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로봇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빌리티 시장으로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로보택시 이용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알기로는 운전자가 직접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마일당 한 2달러 정도 든다고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로보택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 승차 공유의 대부분의 7-80% 비용은 운전자의 비용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무인으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게 되면 운전자에 드는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일당 1달러 정도 50% 이하까지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로보택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성이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버도 사실은 승차 공유로 해서 수익률을 많이 못 내고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되면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가 훨씬 수익률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요소 기술이 융합되고 특이점을 넘게 되면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 기술이 뭐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예전에 엔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고 환경 문제라든지 디지털이 계속 기술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뭐냐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실현을 시켜준다는 거는 결국 모터가 돌아가야 되고 그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배터리고 그거를 무인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이 각자 발전을 하다가 어떤 특이점이 되면 그것이 융합이 돼서 모빌리티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빌리티 시장에서 아빠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배터리 기술하고 자율주행 기술인 것 같아. 배터리 기술은 결국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많이 높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되면 이 두 기술이 중추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전반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이라고 아빠가 생각해. 그러면 향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동차 산업의 캐파는 보통 한 3,000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차량 승차 공유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각 사업별로 산업의 캐파를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보다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성장이 될 수 있는 큰 캐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시장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시총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 수 있어? 테슬라는 전문가라든지 또 뭐 이런 분석가들이 많이 앞으로 풀을 제쳐서 시총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모바일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최소 5배에서 8배 정도 크다고 봐. 지금 그냥 전통 자동차 산업은 모바일 생태계 산업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모빌리티 시장으로서 커 나가게 되면 결국 모바일 생태계보다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전기차는 시장 규모가 2030년 정도에는 침투율 50%가 정도 되면 사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년에 뭐 한 1억 대로 예상하면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판매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는 거의 뭐 10배 이상 많이 판매가 되고 거기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생길 거고 또 거기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건가를 예상을 해보면 2030년도 돼서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면 아빠가 예상하기에는 테슬라 시총이 지금의 애플의 시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자동차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전년분기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그로스 마진하고 넷 마진이라고 우리가 자동차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자동차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낸 거를 보면 그로스 마진이라고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각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보면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라든지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보다 테슬라가 3배에서 5배 정도 그로스 마진이 높아.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들은 원가를 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했을 때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15,000달러 정도의 그로스 마진이 생기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3,000에서 5,000 정도 달러 마진이 남기 때문에 3배에서 5배 정도 그로스 마진이 높아. 더군다나 거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한 거를 네트 마진이라고 하는데 네트 마진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그로스 마진보다 테슬라가 가져가는 수익이 훨씬 높아.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네트 마진이 약 9,500달러였는가 그랬는데 다른 OEM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약 1,000달러 내외 정도밖에 네트 마진이 생기지 않아. 이거를 봤을 때는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이 정도 팔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기존 자동차 회사와 비교해서는 회사의 가치라든지 또 그 가치와 연관해서 주가를 생각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OEM 자동차 회사들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가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를 팔아서 테슬라하고 일부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게 되면 다 수익이 안 생겨. 마이너스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 굉장히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앞으로 다른 OEM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상당히 큰 문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야.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만큼 그만큼 전기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고민거리거든. 그리고 기존에 설비를 투자를 해놓은 그런 것들은 전부 좌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갈아엎어야 되고 또 구조를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매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기차 시장을 넘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 테슬라는 태생적으로 전기차 시장부터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기업의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을 월등하게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와 테슬라의 경쟁이 쉽지는 않은 거지. 물론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혁신을 일으키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따라는 오겠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루어내고 앞으로 또 이루어낼 만한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는 거야. 전기 자동차만 봤을 때 시총이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3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사업 분야까지 테슬라의 매출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월등히 많은 시총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도 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AI 로봇 그런 사업, 스타트업의 벤처 회사의 어떤 장점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